좋은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갈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나도 이제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년에는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년에는 더 착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많이 하죠. 그런데 그 결심을 매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결심대로 좋은 사람이 되는 방법 또는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것이 모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작년보다 좋은 사람이 되어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보면 점수를 후하게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내년에는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작년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은 많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좋은 사람이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꿈을 가지라고 배우고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꿈과 목표를 꼭 달성하라고 그렇게 자신을 채찍질하고 또 자신을 이렇게 푸시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연초가 되면 이제 내년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목표를 세울 때 조금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들을 세우기도 하죠.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문제는요,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처음부터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를 절반 달성하는 것조차 굉장히 힘들 수 있는 목표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 목표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배운 것들이 그렇습니다. 나의 한계를 넘어서라, 또는 할 수 있다, 또는 끈기를 가지고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것들을 배웁니다. 네, 그것들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 스포츠 선수들과 여러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그렇게 해서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되었죠. 포기하지 않는 김연아 선수도 있고, 또 끈기 있게 발명에 매달렸던 토마스 에디슨도 있고, 누가 뭐라고 하든 자기 일에 충실했던 이순신 장군 같은 분도 계시니까요. 네, 근데 우리 모두가 그런 분들일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그 목표를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해냈던 것들의 목표를 잡습니다. 그러니 대부분 그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실패하는 것이죠. 그런 분들조차 처음부터 모든 목표와 모든 시도들이 성공한 건 아닙니다. 당연하죠. 실패를 하지 않은 에디슨, 실패를 하지 않은 이순신, 실패를 하지 않은 여러 위대한 인물들은 없는데, 우리는 그 마지막 가장 성공했던 것에 대한 그 인물들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절대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도 평범한 시절이 있었으니까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원대한 목표와 꿈을 이루려고 하는 의지와 그런 열정들이 있었던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수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솔직해져야 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루어낼 수 없는 것들의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실패하게 되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굉장히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연말이 되면 항상 이런 목표를 세우죠. 만약에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라면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라고 목표를 세우고, 또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면 내년에는 성적을 좀 올려야 되겠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웁니다. 네, 바람직한 목표죠. 그런데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확률은 사실상 채 절반이 안 됩니다. 실패할 확률이 49%, 52%로 따져보면 실패할 확률이 더 높거든요. 한 번에 성공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실패를 거치지 않은 성공은 사실 없으니까요. 실패를 했을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공부를 해도 안 돼, 성적이 오르지 않아, 또는 여태도 폈는데 담배를 뭐하러 끊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죠. 못할 수 있다. 사실은 내가 생각해도 내가 그렇게 의지가 강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의지가 강했다면 지금부터 훨씬 나은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더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더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그렇게 결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나에 대한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인물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룬 것들을 내가 단기간에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나는 계획을 세웠지만 실패할 거야. 사실 좀 무리스러워.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 라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이렇게 계획을 짜면 주변에서 야, 그렇게 안 될 걸 알면 뭐하러 계획을 짜니, 뭐하러 목표를 세우니, 목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걸 세워놓고 그거를 달성하도록 슈그림을 짜고 젖먹던 힘을 짜서 그걸 성취해내는 게 그게 맞는 거지. 처음부터 뭐 안 될 거야, 뭐 실패할 확률이 높아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그게 되냐, 처음부터 그러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틀린 답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목표를 잡는 사람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 사람들 모두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것이죠. 네, 제가 너무 비관적인가요? 만약에 성공을 했다면 그게 처음 시도에서 성공한 건 결코 아닐 겁니다. 실패를 거듭했음에도 중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죠. 제 얘기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갈 때에는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특히 저처럼 청소년이 미국에 간다고 하는 건, 보호자 없이 미국에 간다고 하는 건 비자가 거의 나지 않을 일이었거든요. 제 아버지가 대단한 부자이거나 아니면 높은 고위 관료시거나 그렇게 미국이 보기에도 이 아이를 미국에 보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될 만큼의 재력가나 그런 지위가 있는 사람들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렇게 비자를 내주지 않을 때였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미국 비자를 받으러 미국 대사관에 갔을 때에 미국 영사가 그때 물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비자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었어요. 별 몇 마디 묻지도 않고 거부 도장을 서류에다가 꽝 찍고 저를 내쫓았습니다. 그때는 사실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하면 비자가 곧장 나올 줄 알았어요. 굉장히 실망했죠. 한 일주일 동안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대행해 주는 데다 맡겨도 될 일이었는데 저는 그게 싫었거든요. 제가 끝까지 하겠다고 고집을 부려서 모든 서류 번역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제가 했는데 제가 한 것이 잘못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우리 아버지가 굉장한 재벌도 아니시고 또 우리 아버지가 국무총리쯤 되는 분도 아니시고 그러시니 그 사람들 생각에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맞아, 떨어지는 게 당연해, 비자를 못 받는 게 당연해, 하지만 비자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또 가서 서류를 넣고 인터뷰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재정 서류와 그리고 제 학업 계획서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충실히 준비를 해서 비자 인터뷰에 도전을 했죠. 두 번째 갔는데 두 번째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뭐 금세 나왔어요. 거부당했죠. 그리고 대사관 밖을 나와서 보는데 첫 번째 거절 당했을 때만큼 크게 실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절 당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비자를 내어주는 것이 크게 잘된 일이고 기뻐할 일이지 거절을 당한 일이 실망할 일은 아니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부터 이번에는 꼭 비자를 받게 될 거야 라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거절 당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생각한 대로 거절을 당했으니 크게 실망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또 집에 와서 이번에는 어떤 서류 또는 어떠한 내 학업, 내 자기소개서 같은 것들을 잘 다시 준비를 할까 라고 계획을 짜고 준비를 조금 더 해서 세 번째 비자 인터뷰 신청을 하고 다시 대사관에 들어갔습니다. 대사관에 들어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뭐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와 질문들이 거의 비슷했어요. 그래서 또 비슷하게 대답했죠. 그때도 들어갈 때부터 세 번째지만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해보기로 한 대로 그냥 해보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별 다를 바 없는 질문과 별 다를 바 없는 대답들을 했는데 영사가 그러는 거예요. 가서 공부 열심히 해라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어리둥절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기대를 안 했거든요. 다시
아무 말 안 하고 서류에다가 이젝트라고 써있는 도장 꽝 찍어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비자를 준다는 말인지 아니라는 말인지 어리둥절해 하고 있으면서 인터뷰실을 나왔습니다. 나와서 안내를 받는데 그 안내하는 곳에서 종이를 하나 주고 비자가 발급됐으니까 지금으로부터 일주일인가 2주일인가 후에 다시 대사관에 와서 제 여권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기 어렵다는 청소년의 미국 학생 비자가 나왔던 것이죠. 밖에 나왔습니다. 미국 대사관에 나왔어요. 하늘을 날 듯이 기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10대 청소년인 제가 가졌던 느낌은 어떤 거였냐면 잘 됐네. 그냥 기뻤습니다. 좋았죠. 기분 좋았죠. 근데 그게 다였어요. 왜냐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굉장히 막 하늘을 날 듯이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10대에 미국에 가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쭉 가지고 있었던 건 뭐였냐면 저를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거였어요. 저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여기지 않는 거였습니다. 사실 저희 집이나 주변에서는 뭐 머리도 좋다, 뭐 공부도 잘한다, 뭐 이제 영어도 잘하겠다, 그러니까 뭐 굉장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 마음 속으로는 그 얘기들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제가 스스로 제 한계를 잘 알거든요. 그랬죠.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이 수업을 제일 이해 못하는 사람이 나였습니다. 검은 머리가 저밖에 없죠. 저 혼자였거든요. 선생님하고 얘기를 할 때 유독 저한테만 선생님이 천천히 말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고 나는 미국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것도 제일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영어를 한다고 한국 사람들이 저를 볼 때는 굉장히 영어 잘하는 사람으로 이제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봤자 미국 가면 다시 학교 돌아가면 제일 영어 못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했죠.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저도 목표는 세웠었어요. 항상 해마다 어떤 목표를 세웁니다. 근데 그 목표를 세울 때에 그 목표를 꼭 이루려고 세우지는 않습니다. 2달, 3달에 한 번씩 세워진 목표를 점검은 하는데 그 목표를 달성해 보려고 노력을 할 뿐이지 그 목표 달성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달성되지 않는 게 당연하고 달성되지 않아도 별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달성 못했으니 이제 달성할 수 있는 목표 정도를 세워서 내년에 다시 그 목표를 이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더 좋은 사람이 되는 좋은 방법은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스스로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배우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럼 별로 경쟁할 필요도 없어요. 스스로 내가 나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 위대함은 그냥 나만 아는 위대함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엔 목표 달성에도 실패하고 별로 의지도 없는 것 같아 보이고 뭐 그래서 위대한 사람으로 안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나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실망하지 않는 것, 이게 스스로 나를 위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주변에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은 경우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목사님들 같은 경우 보면 스스로를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여기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거의 예수님과 동등하게 여긴다고 보여질 정도로 그렇게 목사님 스스로가 위대한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봅니다. 또 어떤 스님은 스스로 거의 부처님과 같은 그런 깊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스스로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인 것으로 여기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인간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돈에 관한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불륜과 같은 그런 사생활적인 문제가 얽히거나 아니면 거짓말이 들통날 때가 있죠. 말과 행실이 다를 때가 생깁니다. 그럴 때 그런 분들이 대부분 하는 행동 양식은 이렇습니다. 무조건 부정하는 것이죠. 나는 그러지 않았어. 그런 적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명백한데도 일단은 무조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격리시키기 위해서 모함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거짓말로 속여서 굳건한 자기의 방벽으로 삼아버리는 것이죠.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못을 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인정할 수 없는 건 당연히 자기는 잘못을 저지르거나 실수하지 않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망신스러운 거고 그것 때문에 내 위신이 깎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나은 사람일 수 없는 것이죠. 더 나은 사람이 아닌데 나은 척 했던 것이에요. 진짜로 나은 사람, 진짜로 위대한 사람은 나는 거짓말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돈에 약한 사람이다. 나는 어떠한 유혹이 들어왔을 때 견뎌낼 수 없을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닥쳤을 때에 내 한계를 인정하고 그것을 피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됐습니다. 명백한 잘못을 했어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 내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한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기억합니다. 그게 더 나은 사람인 것이죠. 모두가 위대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한 명이고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연한을 30년쯤 삼으면 5년 임기인 대통령은 내가 사는 동안 단 6명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아이들의 꿈이 대통령인 것이에요. 아무리 대통령이 되고 싶은 꿈을 꿔도 6명 이외에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지 못한 자신의 능력을 탓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건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의지가 없는 사람, 나는 의지가 없어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끈기가 없어, 끈기가 없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거짓말도 잘하는데 하면 나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패해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인정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진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입니다. 위대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 위대한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진짜 위대한 사람은 솔직한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정직이 아니라 내가 나한테 정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더 나은 사람, 나에게 솔직해서 나에게 정직해서 실패할지언정 실망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나에게 위대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